그 두 분을 이제 공안당에 모시면 영감님이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인가요? 그래서 다 모르세요. 왜 그런지를 모르거든요. 영국의 황실의 그 결혼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기독교적 의미를 하고, 저는 목회자고요. 목회자고 다른 목사고 평생 목회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나 무슨 외교나 문화 그쪽에 전혀 모릅니다. 다만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헛된 우리 집사람 말에는 미쳤다고 가끔 헛된 망상을 꿈꾼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연구하게 되고 역사를 연구하게 되고 고대사, 특별히 한국 고대사에 대해서 우리 교단신문에 제가 2년간 연재됐었습니다. 총장님 하루에서 연구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하면서 그걸 계속 하기는 어렵고 갈리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또 위에서 한 달으로 강의를 하라고 해서 저는 할 게 없는데 굳이 하라고 해서 저는 반복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순서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짧게 기사하는 걸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대한민국의 꿈을 꿔보자. 몽상일 수도 있고요. 좀 꿈꾸는 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꿔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보려고 이제 넘겨가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영토는 땅이고 영광은 하늘이고 명예는 바다죠. 이제 확장될 이제 기미가 많이 보이죠. 이제 이어도가 한국의 영토로 될 겁니다. 이어도 바로 앞에 있는 파랑초도 그렇고, 거기 옆에 또 호랑초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대로 이어도는 제주도에서 140km 내려가고 한국이 김영삼 정도 때 이렇게 털을 잡아가지고 지금은 모든 항공기들이 들어올 때 한국 정부에다 보고를 하고 들어오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일본, 중국, 한국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먼저 깃발을 와서 서만이 성공했죠. 중국도 제들 거라고 일본도 제들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깃발을 뽑았기 때문에 아무도 수도시대를 한국에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키나와 아시죠? 미국하고 산별 주민들이 도망가서 시골 나가고 그러고, 오키나와를 우리가 점령해야 태평양 나가는 길목을 잡을 수 있고, 감사한 것은 그들이 한국으로 일본 독립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지금 임시정부도 만들고 거기 이제 오키나와 주지사가 한국 사람이고요. 그렇게 될 확률이 다분히 많이 있고 이미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7강국가 이제 한국의 영해가 될 확률이 많죠. 우리 남한 땅 전체만한 넓입니다. 근데 일본이 중국과 짜고 같이 한국을 빼고 중국에 넘기려고 하는 걸 미국 정부가 알고 못을 박았습니다. 7강국은 한국보다.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지금 기회를 잡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이 그랬죠. 7강국은 한국보다라고 선언하는 바람에 중국과 일본이 들어갔습니다. 남북의 일부가 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 장보고 과학기지가 있죠. 8개 나라가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장보고 기지 땅을 남극의 땅 7분의 1을 한국 영토가 정식으로 결정됐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국 영토로 거기 장보고 기지가 있는 그 땅이 한국 영토가 되었고, 유일무이하게 비행장을 건설할 수 있는 바위 위에 세워진 거라서 아마 이제 그것도 공사를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일본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녹돈도가 한국도가 될 것입니다. 녹돈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한과 러시아의 그 두만강 하루에 있는 조그만 삼각지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러시아가 한국 정부에 무관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해놓고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녹돈도를 틀어막고 있으면 중국이 동해로 빠지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공로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군사기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제일 처음 부임했던 데가 녹동도라고요. 녹동도 전투 잘 하시는 이 섬을 푸틴이 한국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마도 한국 영토가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유엔 정부가 그 계속해서 그때 특권을 걸어가지고 대마도는 일본포도 아니고 한국포도 아니고 분쟁 지역이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타협을 해서 같이 영토 전쟁을 알겠습니다. 좋은 일이죠. 무효라고 했습니다. 일본 땅도 아니고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공동 관리하는 뜻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해주 그럼 잘 아시는 연해주 한국 땅이 그런 많습니다. 연해주 주지사가 한국 정부에다 편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작년서부터 연해주 모든 관공서에 러시아기와 한국기가 같이 다니고 앞 30년 동안 한국이 위인 통치를 하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될 겁니다. 팔라우 섬 여러분 남태평양의 항성에 당연히 많고 팔라우 대통령이 제주도의 한 부속 도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한국 정부에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게 한국령이 되면 4호로 300km, 600km 이내에는 한국 영해가 되고 영공이 되고 영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라 이름 팔라우에서 새 한국으로 바꾸고 준비를 하고 있죠. 언젠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팔라우 섬이 제주도의 한 2호도처럼 섬이 될 거다라는 확률을 갖고 있죠. 티니안이 항섬이 될 겁니다. 티니안은 괌 섬 바로 밑에 있는 섬인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끌어서 노동했던 곳이죠. 일본 사람들은 티니안 섬에 못 들어갑니다. 반대로 해서 한국 사람만 관광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고 혈통이 한국인이다 거의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없어서 한국 정부에다가 지금 이제 넘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푸틴은 한국 영토를 지금 전쟁통에 빗등 올라앉아서 트릴열도, 감차카반도, 사할린, 녹동도, 연해주, 그다음에 사하공화국, 그 발해 후손에 살고 있는 사해공화국 우리나라 땅에 14배가 되는 땅을 인구 5억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 주려고 하고 있다. 이게 정보를 듣죠. 그래서 이제 절호의 기회다. 이제 일본을 제어하기 위해서 저거 빨간 그림은 좀 사할리를 가리키는 땅인데요. 일본과 한국, 러시아 사이에 한국에다가 중간선을 넣어서 견제하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점점 커질 겁니다. 전 세계가 한국과 동맹을 원하고 이유는 이뻐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콜롬비아 그 대통령이 이제 모든 군부대에다가 한국 마크를 같이 하죠. 석유가 세계 3위 자원이 있는데 나라가 뚫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가 들어가서 완전히 바꾸고 나왔죠. 그래서 동맹을 맺자고 망할 정도가 됐는데 현대자동차가 들어가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이제 유일무이한 유엔 참전국이기도 하고 모든 군부대 태극기를 같이 개혁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먼 일이죠. 에콰도르가 자국 영토를 한국에 위인 통치해달라고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이런 나라들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일이죠. 위인 통치는 영광을 맺고 한국의 정치, 교육, 문화를 들여오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국제안보연합은 유엔 말고 이렇게 한국,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를 해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 수장이 우리나라로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볼리비아 그 정부의 총리가 저분이 선거사님인데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볼리비아 정부는 나라는 이제 이걸 계기로 한국과 모종을 하자.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분이 하여튼 대단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중국 이제 운남성 귀주성 부족에 그 묘족이 사는데 묘족은 고구려 후손입니다. 아주 외제 상권을 내쫓겼는데 그것 때문에 정기성을 유지했고 묘족에는 이미
임시망명 정부가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중국이 분할될 때 제일 먼저 분할된 나라가 운남성 귀주성에서 하고 있는 1100만 55개 소수민족 중에 5번째로 큰 묘족이 한국 연방이 될 확률이 많은 이제 지금 꿈을 꾸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호도 앞에 파랑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부대를 땅을 막 세워서 부대를 정식으로 이제 부대를 주둔시키고 하려고 하는 계획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죠. 그렇게 되면 중국과 일본은 이제 다시는 그 이호도 앞에 안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린란드 여러분, 그린란드가 북극해 그 거대한 땅인데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광물 자원을 사러 다녔습니다. 특별히 그 그린란드에 가졌는데 그린란드의 밑땅 되는 그 히토류가 이제 그 배터리 만드는 원료잖아요. 리튬하고. 근데 한국에게만 모든 지하 광물 자원을 채굴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허락했습니다.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고 봐야 증거를 아는 것이죠. 스페인 바스크에는 우리 동이쪽 후손이 살고 있고요.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 말을 쓰지만 한민족이라는 정을 갖고 있고 저마다 태극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페인은 다른 한국이다. 캐나다에 프랑스 저기 살고 있는 거죠. 태평양을 저 성을 350억 주고 샀죠. 그런데 그 성 밑에 있는 지하 광물 자원이 수백 조에 달한다는 걸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지질연구원이 있는데요. 지하 300m까지 있는 걸 다 찍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열매고요. 거기 남태평양에 4개의 해산, 바다 밑에 있는 산, 바다인데 높은 거기에 4개의 지명을 우리나라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제 우리나라 영해가 됐어요. 지명을 해서 등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땅을 우리 전체 남한의 전체 땅에 해당하는 넓이가 지금 한국 겁니다. 근데 지금 서면은 안 나와요. 인터넷상에만 나오는 이제 한국에 있는 해외에 있는 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모아에 우리 해군 기지가 이제 건설되고 있죠. 한국 해군이 정식으로 어디 주둔하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톡을 30년간 대여해 주기로 작년부터 태국도 저렇게 모든 관문서에 게재하는데 푸틴이 오락가락합니다. 처음에 극동 항구를 블라디보스톡을 한국에 주겠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또 중국에 줘버렸어요. 이게 이제 푸틴도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어쨌든 전쟁 중에 러시아가 망할수록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중국과 미국이 우르렁거리는 덤에 우리나라가 좀 기회가 오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싸우는 동안 한국이 지금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아까 얘기했던 그 콜롬비아 한국군을 돕기 위한 특수부대를 만들고 한국 태극기 마크를 달고 훈련받는 특수부대가 있고 우리는 한국과 같은 혈통이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죠. 지혜로운 나라다라고 얘기죠. 대한연방이 출범을 했죠. 저쪽에 이제 폴란드, 헝가리 쪽에 그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같은 돌궐 민족.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유럽에 있는 대한연방의 한국이 거기 이제 종주국으로 좀 등록이 돼서 프로젝트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근데 대환영한다 그랬죠. 핀란드라는 나라는 얼굴은 허옇지만 혈통은 100% 우리 동족, 한족 혈통이 DNA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나중에 알고 아주 좋아했다고 그러죠. 헝가리, 한겨레는 많이 듭니다. 사우디 빈 살만이 한국의 석유 유전을 일부를 양도를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천문하고 있습니다. 천문 방사포 같은 거를 소문도 모르게 사우디 전역에 깔아놨는데 사거리가 1,000km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혈명이에요. 근데 하여튼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 KF-21 비행기도 수입하기로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유 생산국입니다. 수출국이다. 아프리카 가봉에 한국 군사기지가 건설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평화 유지 위원회 갔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한국군이 여기를 통치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들어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안정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유명한 핵 개발자가 한국에 작년에 망명을 했죠. 이미 한국 국적을 갖고 중요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상 핵 모듈형 핵 저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자기들이 핵 잠수함 기술을 주겠다 팔겠다 아마 이미 은밀하게 작업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오래동안 사이에 그전에는 미사일 사거리를 500km로 제한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를 푼지 1년 만에 5,000km가 된 미사일을 지금 만들어냈어요. 그 얘기는 계속해서 은밀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국방부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시작했다는 얘기고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이게 다 해놓고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있죠. 덴마크가 한국과 동맹을 맺고 인공섬 이게 무슨 얘기냐니 울산과 포항에 50km 방면에 지하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4m, 5m 정도 깊이가 있는 긴 바위 산이 있는데 해산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파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300년간 파 쓸 수 있는 석유 가스가 발견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 기술을 덴마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한국과 함께 그러면 인공섬을 만드는 거 정식으로 이 석유와 가스를 하자. 근데 너무 가스 압력이 세가지고 중간에 그걸 막아버렸다고 그래요. 매장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분방석에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가 한국에서 만든 지도가 이제 발견이 됐죠. 7조의 세계 지도입니다. 아시아 질서 유지 문해를 한국군이 이제 좀 얽히하고 일본은 빼버렸습니다. 아까 팔라우 대통령 이름을 친한국으로 바꿨다. 여러분 이스탄불 이제 파나마 운하고 수에즈 운하가 있죠. 수에즈 운하를 한국이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그게 흑해에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조그만 통로잖아요. 그걸 막 보면 거기가 이제 흑해가 갇혀버리는데 그 이스탄불 터키가 튀르키예가 그것을 한국군이 관리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한국 항공기지가 들어선다는 얘기죠. 미국 교육청에서 한국어를 제1교육으로 정해서 이제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유엔에서도 한국어가 7번째 공용어가 돼서 이제 영어로 아니 한국어로 말하면 당연히 알아듣는 번역해 듣고 듣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엘살바도르는 아예 한국 언어를 국정통화해서 한국도만 가져가면 됐고요. 아프리카 보츠와나가 마찬가지로 저는 또 한국의 코이카가 가서 좀 도와주니까 한국을 수호할 특별한 부대를 창설해가지고 대문에 달려오겠다고 착한 전망을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주비행사가 한국에서 기획을 했고 핵과학자 기획했고 한꺼번에 25명의 우주 관련 과학자들이 집단으로 우리나라에 기원을 했어요. 다 지금 한국 요직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주 기술을 다 우리나라 그대로 흡수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실 이게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세계 선물 양량 1위가 지금 가장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베네수엘에 있는 유전을 한국 정부가 베네수엘은 운영할 돈이 없으니까 한국이 운영해 주시고 파는 과정에서 자기들 조금만 좀 지분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 유전이 있고 베네수엘도 한국이 운영하는 유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산국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도 괜찮은 나라다. 얘기죠. 한국어가 공용어가 되고 일본어는
전제하는 데 있고요. 아프리카 55개국 중에 22개국이 태국 문의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